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국어 연습은 그림을 보고 그 그림에 맞는 단어를 찾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1번 문제를 봅시다. 1번 문제에는 첫 번째 돈 사진이 있거든. 잘 아시죠? 이게 돈이라는 거. 설명에서 보면은 1번은 첫 번째가 정확하게 돈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런데 2번 그 이외에 3번, 4번을 보면은 2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물이라고 되어 있죠. 물은 돈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주스,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돈하고는 관계없고, 카드는 돈하고 좀 비슷한 모양은 가질 수도 있지만은 카드는 돈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1번 문제에서의 정답은 돈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가 됩니까? 예, 그러면은 2번 문제를 볼까요? 이 그림을 보면은 과일이죠. 과일. 근데 밑에 설명을 4가지가 되어 있는데 이 4가지가 전부 다 과일 이름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뭐를 요구하겠어요? 이 그림이 무슨 과일이냐, 이것을 찾는 거겠죠. 그래서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포도가 어떻게 생긴지 잘 아시죠? 이 그림하고 공통점이 있습니까? 포도하고는 이 그림하고는 색깔이나 모양에서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1번은 아닌 것이죠. 답이 될 수가 없는 거고. 2번을 봅시다. 수박 잘 알죠? 여름에 요즘 수박 다들 좋아하실 건데 수박은 굉장히 크죠. 근데 이 그림을 보면은 뭔가가 수박하고는 너무 적고 다르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2번도 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 뭐죠? 사과. 뭔가가 비슷하죠? 여기서 정답은 바로 사과라고 일단 생각을 합시다. 사과도 모양이 조금은 다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여기에서는 이 3가지 중에서는 가장 적합한 모양과 색깔을 가지고 있는 거죠. 4번째, 오렌지는 잘 아시죠? 색깔도 노랗고 크기도 아주 작죠. 색깔, 크기, 모양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정답은 사과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면은 조금은 복합적인 잘 생각을 요구하고 있는데 생각을 해야만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 사람은 뭔가를 운동하고 신발을 들고 있고 위에는 돈을 이야기하고 있죠. 5만 원. 이게 뭐를 뜻하는 거겠습니까? 지금 이 동작, 모양, 그림은 이 사람이 앞에 있는 이 사람에게 이 운동화를 들어 보이면서 이 운동화 가격은 5만 원입니다. 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답이 어떤 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지금
이것은 5만 원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으면은 이것을 앞에 듣고 있는 사람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싸요. 싸요가 뭔지 잘 아시죠? 싸요. 비싸요. 있어요. 없어요. 이 네 가지 중에서 이 장면에 가장 적합한 설명을 또는 이 사람이 생각하고 말을 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어떤 것이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 사람이 5만 원입니다 했을 때 이 사람은 싸요, 있어요, 없어요. 뭔가가 좀 어색하죠. 이거를 우리 한국말로는 동문서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쪽을 이야기하는데 서쪽을 이야기한다는 전혀 대립되는 생각이나 말을 동문서답한다. 아, 나는 이 사람하고 전혀 대화가 되지 않는다. 만약에 이 사람이 이거 5만 원입니다 하는데 없어요 하면 이게 무슨 뜻이지?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있어요. 똑같죠?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나는 모르겠어. 당신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죠? 무슨 말을 하고 있죠?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 두 가지 중에 1번과 2번, 싸요, 비싸요. 요 두 가지는 뭔가가 연관성을 생각해서 이 사람이 자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점은 물건을 사려고 할 때, 흥정을 할 때,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을 흥정한다. 값을 두고 비싸다, 싸다, 좀 깎자.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건을 사러 가서 파는 사람이 5만 원입니다 하는데 우리가 사는 사람이 싸네요. 나는 7만 원 줄게요. 이런 말은 경우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싸요라고 하는 말은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을,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은 물건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 파는 사람한테 싸네요, 싸요. 이런 표현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돈을 아끼고 싶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싸게 좋은 물건을 사고 싶은 게 우리의 일반적인 사람의 심리인데 거기에 비하면 싸요라고 하는 표현은 물건을 사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본다면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은 남는 것은 비싸요. 일단 사는 사람은 파는 사람한테 비싸요. 거기서 시작을 하는 거죠, 흥정이. 그래서 답은 비싸요. 이 문제는 조금은 생각이나 좀 많은 유추를, 연결을 필요로 하는 문제라고 이해가 되시죠? 이제 다음은 이거 어떻게 올리죠? 바로 요 앞에, 요 4번 문제는 바로 앞에 있었던 3번 문제하고 내용이 전부 연관이 되는 문제인데요. 그림은 없지만은 이 문장 속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은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이 오렌지 땡땡땡이에요. 물음이죠. 2,000원이에요. 답을 하는 거예요. 대답을 하는 거죠. 누군가가 이게 얼마입니까? 라고 물을 때 이것은 5만 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면은 여기서 정답을 어떤 내용을 우리가 연결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오렌지 여기서부터 봅시다.
이것은 언제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나타내는 말인데 여기서 이 오렌지하고 시간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왜 여기에서 시간이 언제라고 하는 것이 나올지 이것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해당이 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언제는 틀린 것이고 어디 이건 장소를 뜻하는 거죠. 어디 이 오렌지 퀘스천마크 질문에 2,000원 답을 돈 가격을 이야기하는데 어디에 있다. 이 오렌지가 저기에서 여기에서 물을 때는 이것이 어디에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이 좋은 한국말 표현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전혀 내용과는 상관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틀렸고 두 번째 이 오렌지 누구예요? 그럴듯한 이야기인데 문장인데 오렌지는 사물이고 누구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물음을 하는 거거든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등등으로. 그런데 오렌지를 보고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말은 한국말에서는 없습니다. 그거는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틀렸죠. 그러면은 남는 게 이게 얼마예요? 이게 딱 정답이죠. 우리가 뭐 직관적으로도 다른 문장은 너무나 상관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오렌지 얼마예요? 2,000원이에요. 굿. 네? 네, 1번. 5번 문제는요, 앞에 있었던 그림을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바로 그것을 문장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운동화는 55,000원이에요. 이 문장을 볼 때 손님이 주인에게 운동화 가격을 물어봤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죠. 이 문장에서 이 운동화는 55,000원이에요. 그냥 길을 가는 사람한테 이 운동화는 55,000원이에요.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우리는 이 사람은 벌써 가격을 물어봤구나. 질문했구나. 거기에서 이 운동화를 팔려고 하는 사람이 대답을 이렇게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상상을 그 장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좀 비싸요. 손님이 좀 비싸요 라고 하니까 알았어요. 5만 원만 주세요 라고 하는 대답을 주인이 하는데 이 가격을 주인이 55,000원이에요 하는 말에서 5만 원만 주세요 라고 하는 요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지금 연결 또는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1번 넣어주세요 하고 전혀 이 문장 맥락이 맞지 않죠. 문장의 관계가 전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바꿔주세요. 이 물건이 마음에 안 들고 이 물건이 흠이 있으니까 이게 찢어졌고 또는 색깔이 마음에 안 드니까 이 물건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할 때 55,000원에서 5만 원만 주세요. 이런 말은 무의미하죠.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연관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포장해 주세요. 이 55,000원, 5만 원만 주세요 하고 여기에서는 지금 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포장해 주세요. 이거 역시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 관계가 없는 문장이 되겠죠. 그러면 남는 거 깎아주세요. 정확하게 55,000원에서 5만 원만 주세요. 깎아주세요. 낮춰주세요. 그러니까 답은 정확하게 깎아주세요. 3번. 수고들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